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제3편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선택 이론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그래도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픽들은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한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이 봐주세요. 이쪽에서 주로 이제 계산 문제에 아마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격 소비 곡선하고요. 그리고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또 얘기를 진행하는 거. 그건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가격 효과인데 이 가격 효과를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대체 효과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수한 의미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득 효과가 삐딱한 효과가 됩니다. 삐딱선이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총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응용하는 게 여가와 노동 선택. 이건 생산 요소 시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 요거요. 요게 난이도가 상상상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 굴절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기대효용 이론 이것도 좀 보셔야 돼.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총효용과 한계효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토탈 유틸리티다라고 하면은요. 상품이요. 만약에 XJ랑 YJ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XJ, YJ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세 개 평면에다 그려야 돼.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다 총효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효용 함수가 뭐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효용 함수가 이제 보통 뭐로 주어져요. 그래서 총효용이다라고 하면은 뭐 루트 속에 들어가면 X랑 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계 효용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할게요. 한계라는 마지널 유틸리티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놓고 보는 거야. 만약에 X가 관심이다 그러면 X만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Y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요건 Y만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내면 이게 나중에 한계 대체율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맞습니다. 한계니까 XJ만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시예요. 더 추가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J만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관심사가 되는 게 XJ만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YJ가 뭐 두 개다라고 하면 이걸로 고정돼 있으면 이걸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보는 거죠. X가 여기가 총효용 이렇게 돼가지고 X가 1일 때 점점점점점 여기 X가 2일 때 점점점 이거 보이세요? 네, X가 3일 때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요 높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XJ에 대한 효용 나타낸 것이고 그때 이렇게 모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XJ 하나 증가했을 때 요 높이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요게 그 다음에 XJ 두 개 증가했을 때 높이, 세 개 증가했을 때 높이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이쁘게 잘 그려졌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하는 겁니다. 네, 편미분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해설에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약간 개념 잡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한 스탠다드한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인 재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비를 할 때 효용이 떨어지는 걸 비정상적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하면은 이제 소비를 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X제를 한 단위 추가할 때 그때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그때 총 효용도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가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X제를 하나 소비했는데 이게 0보다 커요. 이거는 내가 하나 X제를 먹었는데 효용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효용은요, 당연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내가 X제를 한 단위 소비했는데 소비량이 이렇게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총 효용이 X제에 대한 총 효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제로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총 효용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이 감소하긴 하는데 0보다 크면 총 효용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그래프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X제에 대한 소비량, 총 효용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 체감적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다가 한계 효용하고요. 우리가 평균 효용을 그린다고 할게요.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총 효용이 극대되는 점이죠. 네, 총 효용이 극대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쵸?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때는 총 효용이 감소해요. 보시면 알다시피 감소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 유틸리티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 영역에서는 총 효용이 증가하죠. 무차별 여기 효용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 효용 함수가 여기서는 0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 잘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 효용이 여기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다가 여기 변곡점이 가장 커집니다. 변곡점일 때가 가장 맥스가 되고요. 그럼 다시 또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맥스가 되고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제로가 되고 다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이제 한계 효용 곡선.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총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음이면 총 효용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다시 위로 가보시면 자, 그래서요. X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이 소비자에 대한 한계 효용이 증가한다면 아니요. 총 효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한계 효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상관없이 0보다 크냐 작냐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X제를 소비했는데 그때 소비했을 때 총 효용 증가분이 없는 거야. 그때가 바로 총 효용이 극대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얘기죠. 자,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네. 요거 맞는 얘기고요. 요거 잘못됐네. X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증가한다면 한계 효용이 증가하니까 총 효용도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계 효용이 0보다 커요. 0보다 큰데 증가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크면 총 효용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 효용이 극대가 될 때 평균 효용과 한계 효용은 일치한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균 효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평균 효용은 네, 이걸로 합시다.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 효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면 이게 바로 평균 효용이고요.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평균 효용이야. 녹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기울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작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가 가장 커지는 상태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파란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요거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래프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0보다 커요. 여기도 0보다 크게 되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0보다 크니까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맥스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이 되는 게 한계 효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내용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증가하면 이게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거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낸 그림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총효용은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종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효용은 추가적인 이렇게 돼요. 여러분, 총효용과 한계 효용의 관계 아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효용이 이렇게 있으면 총효용이 이렇게 있고 한계 효용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와의 관계는 총효용을 우리가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계 효용을 다 서메이션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총효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 좀 체크해서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하시죠. 다음에 62번. 요건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자, 62번 문제 거기 한번 보시죠. 자, x제에 대한 총효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30x 마이너스 요 제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살짝 수정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제 소비량이 3단위일 때 x제의 한계 효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계 효용은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총 효용을 x제로 미분하는 겁니다. 마지널 유틸리티 x제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x로 미분합니다. 여기는 그냥 u라고 쓸게요. 토탈 유틸리티로 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50은 날아가고요. 여기 30.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가 세 단위 소비할 때 지금 한계 효용을 구하세요 하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30 빼기 3, 4, 12, 12 이렇게 빼면 답 쉽게 알 수 있죠. 이거 계산하는 건데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걸로 배치해 놨는데 아예 계산 문제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만 연습하세요. 우리 간단한 단순한 미분만 이렇게 좀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좀 체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3번 문제 좀 볼게요. 에코매니아 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효용 극대화가 달성돼 있다. 그때 효용은 얼마가 되는가? 지금 총 효용이 극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식만 나오면 어머 하고 막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거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총효용과 한계효용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서 이게 X고요. 이게 총효용이라 쓸게요. 토탈 유틸리티.
앞에 그림에서 우리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그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총효용이 극대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의 극대화니까 총효용의 극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야, 여기. 이건 뭐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로가 될 때 그때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돼가지고 제로가 되는 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한계 효용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한계 효용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총 효용은 어떻게 됐겠니? 라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미분하게 되면 얘가 한계 효용이 이렇게 생겼을까? 요걸 찾아내는 것이죠. 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선 한계 효용, x제로 표현했을 때 x제는 언제 이게 한계 효용입니다.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10-2x는 빵 이거니까 x는 5일 때 총효용이 맥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총효용으로 바꿔야 돼. 근데 원래요, 엄밀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총효용은 뭐를 미분하면은 한계용이 이렇게 나왔겠니라고 하면요, 여기 원래 이제 상수가 얼마 있어야 돼, 상수. 그래서 총효용은 x제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0x-x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그래야지 이걸 미분하면 10-2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값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값이 우리는 그냥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10일 때도 상수로 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요. 암묵적으로 원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x의 소비량이 없으면 효용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전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기요. 총 효용이 여기가 10이 있더라도 한계 효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10일지 5일지 얼마일지 모르니까 명확한 총 효용 함수를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공기업 시험 문제에서는요. 좀 약간 난이도가 깊지 않은 거니까 출제자들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럴 때 원점을 지나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빵이다. 그래서 총 효용은 10x-x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가 이거냐면 x가 5일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50-25 해서 답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깊이 있게 물어보면은 뭐 좀 약간 뭐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류라기보다는 이거 원점을 지난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원래는 여기다가 설명을 해야 돼. 단 x의 소비량이 없을 때는 총 효용이 빵이다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도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효용과 한계효용과의 관계는 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효용이다라고 하면 얘가 뭐에 대한 함수냐면 x제랑 y제에 대한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효용을 10을 누리게 되는데 효용이 x제랑 y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은 요거를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요걸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총효용 값을 일정하게 고정시킵니다. 픽스드 시키고 요거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x랑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원래 MRS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x랑 y평면 우리가 원래 이거 시작은 등고선에서 시작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효용이 있으면 여기 등고선의 모양이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3 모양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등고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이렇게 궤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궤적을 구할 수 있고 투영시켜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U1이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밑에 이렇게 투영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투영시켜서 U1에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구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은 효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합니다. A와 B와 C는 다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줘요. 그래서 A와 B와 C는 상품 묶음은 다르지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효용이 같다 해서 등효용 곡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같은 말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차별곡선의 몇 가지 특성들은 어떻게 되죠? 특성들은 그렇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우하향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볼록하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가파르다가 점차 완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한계 대체율을 얘기합니다. 한계 대체율 XY가 체감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MRS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 개념 계산하는 건데 일부러 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가끔 경적을 암기해서 MRS XY는 델타 X분의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MRS가 뭐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MRS XY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X가 관심이에요? Y가 관심이에요? X가 관심이야, X가.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냐면 관심사인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인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X를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원래는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J에 대한 한계 효용, YJ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고정돼 있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델타 Y분의 델타 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와 얘를 지워버리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된다고. 효용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MRS XY인데 이게 관심사가 X가 되고요. 우리가 YJ가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사인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YJ로 표시한 거예요. 앞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YJ로 표시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YJ로 표시한 이렇게요. 네, 이해하십니까? YJ로 표시한 관심사가 되는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길동이는 옥수수 1개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감자 2개에서 얻는 한계 효용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자로 표시한 이 감자가 Y죠. 옥수수의 한계 대체율 하면 이게 옥수수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MRS 할 때 옥수수가 관심사예요? 감자가 관심사예요? 옥수수가 관심사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쓰면 MRS 여러분 옥감이에요? 아니면은 MRS 감옥이 됩니까? 어느 거야? 옥감하고 감옥. 감옥은 이름도 이상하잖아. 감옥 좋아요. 예, X 할게요. 자, 옥감이 된다고, 옥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써봅니다. 나는 관심사가 옥수수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요게 한계 효용 옥수수가 위에 있고요. 관심사가 되니까 한계 효용 감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천천히 이해하신 다음에 감자로 표시한 옥수수의 한계 대체로 그럼 옥수수가 나의 관심사다라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옥수수 한 개에서 얻는 게 감자 두 개랑 효용이 똑같아. 이 사람은 옥수수 한 개랑 감자 두 개랑 효용이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옥수수가 감자보다 2배 더 소중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2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델타 X 이렇게 할 상황 아닙니다. 그냥 옥수수의 한계 대체율이군. 감자가 기준이군. 옥수수를 감자보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 2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7번 문제인데 그냥 식으로 MRS 이렇게 하게 되면 쉬운데 이거를 그냥 옥수수, 감자, 사과, 바나나, 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배치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몇 번 이해하신 다음에 난이도 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 6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8번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형태가 되어 있고요. 알파 값은 어떤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x랑 y 값이 있고 MRS 값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요걸 보고 알파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MRS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MRS 소문자로 쓸게요. XY. 자, 이거는 우리 한계 효용의 비율로 해야죠. 자, 그럼 분자는 XJ에 대한 한계 효용과 분모는 YJ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XJ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 이거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내려가고 x에 하나 빠지는 거 아시죠? 알파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y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는 y로 미분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알파 내려갑니다. 1 마이너스 알파 내려가고 x에 알파 y에 하나 빼요. 하나 빼. 그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요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면 알파고요.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 x가 분모에 많아요? 분자에 많아요? 이게 알파 지워지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씩이니까 x분의 1 해도 되고 알파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면 그냥 2를 넣으세요. 그럼 여기는 x에 1승, 2를 넣으면 x에 2승, 그럼 분모에 x가 하나 더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지우니까 y 하나 남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x가 4래요. 4를 집어넣고요. y가 8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8을 집어넣고 자, 그랬을 때 MRS 값이 얼마라고요? 4래요. 이게 4 이렇게 되네. 자, 이거 푸시면 되는 거죠. 네, 저기 정신이 없어서 다시 정리하면 4는 여기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여기요 4분의 8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계산하시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실 만하죠?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어렵긴 한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에서도 많이 보고 차차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좀 쉬운 문제라서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MRS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y제로 표시한 가로로 묶으세요. y제로 표시한 그러니까 관심사가 x제가 되는 겁니다. x제 한계 대체율이 1에 자, 그럼 MRS를 계산해 봅니다. MRS XY가 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MRS 하려면 이거를 직접 효용함수를 풀어보세요. 이걸 양쪽에다 곱하세요. 이게 곱의 미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접 풀어버리면 XY 소문자로 쓸게요. 소문자로 썼으니까 XY
플러스 요거 넘어가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직접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MUX, 분모는 MUY 이렇게 돼요. MU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X로 미분하면 Y 플러스 2, 그쵸? Y 플러스 2. 이 뒤에는 의미가 없죠. 다음에 MUY, Y로 미분합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여기 주어진 값들 집어넣으시죠. X의 소비량이 10이었대. 얘가 10이었대요. 10. 요 값 찾을 수 있겠지.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11분의 2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MRS라는 거 개념을 잘 잡아가지고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관심사가 X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관심사가 X이고 그러니까 Y0 표시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Y0 표시한 XJ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70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70번. 이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그 기울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난이도는 약간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X와 YZ에 대한 선호 체계를 XY 평면에다가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는데 처리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영희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을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처리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좀 가파른 형태로 돼 있고요. 영희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처리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영희보다 가파르니까 처리가 가파르고 영희는 좀 완만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은 교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표적인 사람 그 위치 하나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보는데 처리가 있고 영희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X고 이게 Y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인디퍼런스 커브 처리, 이거는 인디퍼런스 커브 영희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교하려고 어느 같은 하나의 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합시다. 자, 처리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다 하면 이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한계 대치율이 커요. 자, 그럼 다시요. MRS XY인데 처리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영희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게 커요? 처리가 더 커요. MRS XY인데 영희 이렇게 됩니다. 자, 처리가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게 뜻이 뭐예요? 처리가 XJ를 MRS라는 게 뭐야? XJ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그거잖아요. 다시요. MRS의 의미는 MRS XY의 의미는 자, 관심사가 X라고 했습니다.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MRS가 크다는 것은 처리가 XJ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XJ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처리는 YJ를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는데 영희는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기 봅시다.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답은 그냥 쉽게 1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MRS가 크다는 것은 처리가 영희보다 훨씬 더 XJ를 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구나. 그거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간단한 건데 좀 잘
봐주세요. 자, 71번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배치해놨고 사과와 배에 대한 철수의 무차별곡선은 사과를 수평축, 우선 시키는 대로 합시다. 사과를 수평축에 놓고요. 그 다음에 배를 수직축으로 놨습니다. 배를 수직축으로 놨어요. 그때 배가 사과보다 많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45도 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45도 선이면. 우리 무차별곡선이 L자인 거 연습할 때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배와 사과의 소비량이 동일한 거다, 같은 거다, 이 45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과가, 여기 색깔 바꿀게요. 배가 사과보다 많은 경우는 어딜까요? 여기가 같은 점이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배가 사과보다 많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배가 사과보다 많은 영역이야. 배가 사과보다 더 많은 영역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사과가 배보다 더 많은 영역. 어디가 사과가 배보다 많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사과가 배보다 많고 밑으로 가면 배보다 사과가 많은 그런 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된다? 배가 사과보다 더 많은 영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철수는 사과가 24개, 배가 36개야. 자, 이거 잘 보세요. 배가 많아요? 사과가 많아요? 응? 어떻게 돼요? 배가 많지. 그럼 여기 녹색깔 영역에 속해요. 녹색깔 영역은 배가 사과보다 많은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과가 배보다 많은 영역에서는요. 형광펜을 도용합시다. 자, 여기 배가 지금 사과보다 많은 영역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찾아내실 수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좀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거꾸로요. 만약에 사과가 배보다 이렇게 더 많은 영역이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한번 봅시다. 사과가 24개인데 배가 36개야. 여기 어디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점점점점. 그래서 사과가 24개, 배가 36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철수가 사과 32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현재와 무차별한, 지금 이렇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현재와 무차별한 선호수준을 나타낸다 할 때 배를 몇 개 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해설에 거기 막 그림까지만 이렇게 막 그려놨는데 이렇게 뭐 X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면 지금 배가 몇 개요? 사과가 지금 24개일 때 여기인데 사과가 32개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쪽에 빨간 색깔이 위치할 거야.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점을 찾은 다음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접으세요. 착 접어. 그러면 점점점점점에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됐죠? 여기는 값이 얼마일까요? 아니 그치, 이거 뒤집어 버렸으니까 얘가 3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할만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합시다. 32개를 찾는 거야. 사과가 32개. 32개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점점점점 찾으면 32개요. 몇 개 포기했어요? 사과 4개 덜어내 놨고요. 요 기울기 2분의 1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4개 덜어내면 2개만큼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 24개에서 2개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플러스 2, 26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선 첫 번째는 무찰보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점에 나타냈을 때 우리가 그 해설처럼 이렇게 2로 2개 포기하고 하나 가고 요점을 찾은 다음에 또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한번 착 뒤집어 가지고 막 이렇게 도형 돌리기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하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7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7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위험한 자산이 있어요. 위험한 자산.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쓰레기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위험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평균을 수직축에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수익률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수익률의 표준 편차,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좋은 거예요. 위험 자산은 쓰레기인데 수익률은 좋은 건데 얘를 수직축에 나타내려고 하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표준 편차. 수익률은 좋은 건데 표준 편차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있는데 내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 평균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위험, 리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아니면 자산이라고 하세요. 그냥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한 이렇게 수평축이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이거 수평축에 놨어. 이 좋은 거. 수평축에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네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디에 놓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의 평균을 수직축, 수익률이라 할게요. 그리고요, 표준 편차를 수평축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위험과 관련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이렇게요. 자, 그럼 무찰보 곡선의 형태는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싫어하는 거야. 표준 편차 이거 리스크를 싫어해. 그러면 보통 쓰레기를 등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효용이 U0, U1, U2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위험을 애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야? 위험. 위험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니까 보통 쓰레기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전개해요. 근데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J랑 YJ, 사과랑 배 있는 것처럼 이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좋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거 볼게요.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 사람은요. 위험이 있든 없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잠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XJ가 있고 YJ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XJ가 중립제라고 할게요. 중립제인 경우. 자, 이게 중립제라고 하면은요. XJ 소비량이 증가해도요. 효용에 전혀 증가하는 영향이 없는 거야.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무차별곡선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MRS를 볼게요. MRS XY 할 때 얘가 분자가 MUX라니까 분모가 MUY라니까 그럼 얘가 빵이라고요. 빵. 이해 가세요?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된다고. 효용이 어디로 갈수록 증가하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냥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찬찬히 보시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제가 하나고 x제가 하나야. 근데 내가 x제를 두 개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킨 거예요. A에서 B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치, y제는 가만히 있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해도 전혀 효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립제라고. x제가 증가 시 효용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MRS인데 MRS가 빵인 거야. MRS가 빵인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것 좀 잘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고 하면은 위험, 수평축의 위험이잖아. 이게 수평된다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효용함수, 총효용과 한계효용과의 관계, 그걸 더 나가서 무차별 곡선 관련한 내용까지 등효용 곡선이죠. 살펴봤고요. 아까 그 무차별 곡선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 좀 많이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왜 꺾이고 그 형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산선부터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거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